자, 봅시다. 10월, 3월 모의고사이고요. 화법이랑 장문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는 9번 문제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네. 다시 가면 9번 문제는 A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라고 했으니까 보완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얘는 당연히 지문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문에서 원래 중요한 건 보기 전에 자료 활용을 하려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데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거고 그러면 지문에는 없는 내용이거나 대신에 지문에는 없어야 되지만 뭐는 있어야 돼? 주제, 목적, 예상 독자와는 관련을 갖고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얘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이거는 어디에서? 가의 1에 나와져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글을 쓰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게 왜 틀린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의 주제는 설명문,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가부분에서 정보 전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다양한 글이라고 얘기하면 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되고 자신의 글쓰기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얘는 어디에서? 가의 2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걸 추가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야. 원인과 해결책의 관계는 항상 뭐게? 1대1 대응 관계야. 저게 자신감을 키워줘야지 해결이 된다는 건 원인이 뭐가 있어야 돼? 자신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실 수 있는데요. 얘는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렇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데 아마 9번 문제의 2번 같은 경우는 능력에 만족을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고의 확장이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몇 번 고르셨는지 다른 분들이 그치? 다른 분이 몇 번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2번에서 능력에 만족 못하니까 자신감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사고의 확장을 너무 많이 가신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윗글에서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유형적 사고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당연히 나에서 제시가 되어져 있을 텐데 비교, 대조, 분류 등의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가 더 유용하다. 수집된 자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유용한 내용을 통해서 정보를 조직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방법이겠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는 수집한 자료가 더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되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저 방식으로 수집한 게 아니라 수집한 걸 뭐 해야 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된 자료가 유용하다 이냐 아니면 수집된 걸 정리하라는 말이냐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 점에서 더도 틀린 부분이지만 정리 후에 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왜 수집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4번은 유용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된다. 이건 역시 나에서 드러나 있고 수집한 자료를 체계화해. 이게 바로 뭐가 돼? 체계화가 정리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셔야 되고 5번은 내용 조직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내용 조직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치, 이거는 아예 자료 자체가 틀린 거니까 뒤에를 보실 필요가 없는데 왜 고민하셨다고요? 아, 예. 그럼, 네, 알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료에는 있고 주제, 목적, 예상 독자에 관련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셨으면 돼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윗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만 풀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11번에서 12번 문제에서는 사동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동은 주어가 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동과 관련지어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얘를 잠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네. 얘랑
적절한 것과 관련져서 보면 선물을 받다 시간이 늦다는 파생적 사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파생적 사동은 접사 붙이시면 되지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받게 하다겠지요. 그러면 얘는 받게 하다가 있는데 접사와 관련돼서 받이다, 받히다, 받리다 이런 거 다 붙여보시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넋을 기리다와 연을 날리다는 사동접사가 붙어진 동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선은 얘는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접사가 붙으면 항상 뭐를 찾으셔야 돼요? 어근부터 찾으셔야 돼요. 맞아요? 기리다의 기본형은 기다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 기리가 어근이에요. 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가실 수 있으셔야 되고 던지다와 달리 추위를 견디다는 어간이 이로 끝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어간을 보셔야겠죠. 맞아요. 어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관련지어서 보시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기리다와 달리니까 얘는 아닌 게 되고 그래서 달리 접사가 붙어진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셔야 되고 연을 날리다는 기본형이 날다에 리 붙었으니까 뭐가 돼요? 접사 붙은 거 맞지요?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셔야 돼요. 기읍 안 들어가고 니은 붙어 있으면 실제로 이거 문제 푸는 시간에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될까요? 두 개만 보시면 되겠지요? 니은 원래는 안 보셨어도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어간이 이로 끝나기 때문에 그럼 던지다의 기본형은 어간은? 그치요? 그럼 뭘로 끝났어요? 에? 어간. 던지다의 어간은 어디서 끊겨요? 던지에서 끊기지요. 뭘로 끝나요? 어간이? 이로 끝났는데 던지다와 달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이로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달리가 틀리지요. 맞아요. 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서 얘 넘어갔었던 거고 그럼 디귿은 아니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11번 문제는 사동 묻는 문제 같지만 실은 뭐 물어본 거야? 접사나 어근, 어간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를 묻는 문제지요. 얘는 진짜 사동 묻는 문제예요. 시켰다 안 시켰다 의미가 중요해요? 시키고 안 시키고의 의미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는 걸 보실 수 있냐면 문제 봤을 때 파생적 사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윗글에서도 제시가 되어져 있지만 얘를 가지고 파생적 사동은 위에 파생 접사 나와져 있으니까 받다에 뭐해? 접사 하나씩 붙여서 이런 말 들어봤는지만 고르실 수 있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접사 나왔으니까 어근은 뭔지 라고 얘기하는 거 찾으시면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예요. 15번은 기역과 리을을 분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를 물어보는가를 보면 얘는 문제 의도가 지문에서는 안 나와 있고 밑줄 친 단어를 통해 합성어의 형성 과정이야. 맞아요? 합성어 그럼 뭐가 필요해?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형태소를 쪼개시는 게 필요합니다. 형태소 쪼개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품사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셔야 되는데요. 어근의 배열 방식이 우리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에 맞습니까? 얘를 뭐라 그래요? 통사적 구조, 합성,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비통사가 되는데요. 저는 비통사적 합성어만 가르쳐 드렸어요. 그치요? 기억이 잘, 네. 안 나세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얘만 보시고 나머지는 다 통사로 치시면 돼요.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는 첫 번째 앞에 어근이 부사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 체언이 나오셔야 돼요. 체언이 나와져 있을 때 비통사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앞에가 반드시 용언이어야 하는데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뭐 해야 돼요? 생략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용언인가 용언이 아닌가만 보시면 돼요. 이른 바를 형태소 쪽이면 이른 바지요. 이 바는 세종어조 훈민정음의 그 바예요.
하는 바가 있어도 할 때 의존명사 바가 되는 거고 일은 여기서 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돼요? 이르다에서 나온 거겠죠. 그렇죠? 말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뭐가 보이셔야 돼요? 얘는 이르 플러스 니은. 그래서 뭐해? 아, 어간에 어미가 붙었었구나 라고 얘기해서 A에는 뭐예요? 안 들어가고 얘는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분에 여기에 기억이 들어가야지. 우선 죄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감싸는 기본형이 그렇지요. 감다 플러스 싸다에 니은이 붙었는데 감다의 어미 생략돼 있으니까 어디? A에는 니은이 들어가 있으셔야 해요. 그럼 우리 리을로 바로 갈까? 건널목은 기본형이 건너다의 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뭐가? 리을, 어미 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리을은 집어넣으시면 안 되니까 5번은 지우시고 3, 4번만 남겠죠? 맞아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라고 했을 때 어근의 품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두 어근의 품사가 일치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합성어의 품사를 가지고 보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합성어리는 뒤어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른바 같은 경우는 얘가 명사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른바 뭐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럼 이른바 뭐예요? 그치요. 무엇 니다지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기억은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오죠? 이거 1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11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형태소 쪼개는 거. 형태소를 쪼개서 기본형, 용언의 기본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형의 어간까지를 끊어가지고 보는 것들이 연습이 되셔야 돼요. 늘 이야기했지만 문법 문제에서 내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는 그냥 여기에서 합성어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풀면 안 돼. 늘 얘기했지만 근데 진짜 아주 많은 문제를 보면 이거 합성어를 묻는 문제야 이렇게 하지. 그래서 합성어 열심히 공부하면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웬만큼 문법 공부하면 합성어 책이 어렵지도 않아. 지금 있잖아. 통사, 비통사 뭐야? 가르칠 게 두 개 하나밖에 안 가르쳤잖아. 통상 가르치지도 않았어. 왜? 비통사만 알면 돼. 나머지는 다 통사야. 제가 늘 얘기지만 그렇지. 뭐 공부를 썩 즐겨하는 우리가 아닌데 굳이 뭐 둘 중에 하나 분류하면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로 다 넘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겠어요? 형태소 조금 더 쪼개는 연습들, 기본형, 용언의 기본형, 활용 문제들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 잘 구분하셔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16번에서 21번의 문제적 지문을 좀 봅시다. 예를 보게 되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왜 이 지문이 좀 헷갈리는가와 관련돼서 보면 호펠드는 권리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권리 개념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치? 그는 X가 상대방 Y에 대해서 무언가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기본 범주로 살펴서 권리 개념을 이해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기본 범주를 통해서 뭐가 돼요? 권리 개념을 이해해야지 뭐가 되지 않아요?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는 어떻게 나와? 기본 개념을 통해서 권리 개념 이해했어? 를 묻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이거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이 돼야 안 돼. 이게 나오는 거야. 첫 단락에서 저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첫 단락 잘 신경 안 쓰잖아. 옛날에 기출지문 중에 신체호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신체호와 관련돼서 최근에 나왔었던 지문 말고 되게 오래, 한 5년, 5, 6년 전쯤에 나왔었던 신체호 지문 중에 신체호의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나오는데 그게 오답이 오지게 많았어.
왜 많았냐면 그 지문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신초의 사상이 뭔데? 를 묻는 문제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서 거기 당연히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보기가 주어졌겠지. 보기가 주어지고 그 보기를 위에 있는 개념이랑 관련져서 막 선지를 늘려놨어. 답은 되게 쉬워. 신초의 사상이 어디냐면 첫 단락에 나오거든. 그래서 답은 되게 쉬운데 애들이 아 개념 이해하다가 뭐야? 이 아를 또 분류를 하지. 어떤 분 아랑 그치 아랑 그치 좋은 아가 있고 안 좋은 아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있다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어. 그랬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마무리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 틀렸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첫 단락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봐야지 내가 가는 길을 볼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이해하라고 근데 이 문장 잘 정리할까? 호펠드는 주장했어. 뭐라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치? 뭐 해야지? 조건이잖아. 파악하는 조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조건을 이해해야지 뭐 할 수 있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고요. 권리의 기본 범주는 다음과 같다. 당연히 나열되겠지? 중요한 건 나열된 거에 정보만 찾느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그걸 개념으로 정리했는가야. 청구권인데 이는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조건절이야. X는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조건절의 말이지요. 그치요? 중요한 건 뭐 하셔야 돼요? 주어 잘 보셔야 돼요. X가 행위에 뭐가 있는 거야? 의무가 있는 거야. 맞아요? X가 행위에 의무가 있으면 Y는 그치? Y가 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청구할 수 그쵸? 행위를 청구한다. 그게 청구권이에요. 이게 조건절이니까 뭐가 돼야 돼? 그 조건이 아주 중요하겠지. 얘의 행위에 Y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호펠드는 청구가 논리적으로 언제나 의무와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봤어. 언제나. 예외가 있다 없다? 그럼 보셔야 돼요. 얘는 청구와 의무에 뭐를 보면 돼? 대응관계야. 가령 예시니까 얘는 밑줄 치지 않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X는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졌는데 Y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Y에게 뭐해? 의무가 없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없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그 권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서 청구로서의 권리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중요한 거 이게 되는 거고 무엇이 아니라지. 그러니까 뭐해? 청구권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의무 이행 혹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 청구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야, 의무.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의무가 있다면 뭐해? 청구할 수 있어. 의무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청구권의 포인트는 뭐가 돼요? 의무. 그러면 권리, 청구권의 권리는 뭐예요?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유권. 이는 X가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이번에 조건절은 뭐게요? 없으면이에요. 맞아요? 의무가 없으면 X는 Y에 대하여 A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행할 법적 자유가 있다는 의미다. 법적 의무가 없다면 그건 무슨 뜻이래요? 자유가 있다요. 그러니까 자유권의 중요한 건 뭘까요? 그치. 법적 의무가 없어야 돼요. 그 포인트는 잡긴 하셨어요? 그래서 청구권이나 자유권이 아닌데. 아니, 왜냐면 의무가 있을 때 청구권이고 없으면 자유권. 네. 근데 얘는 있을 때 뭐가 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얘는 없을 때라고 이야기해서 공통점이 있지만 조건이 완전 다르죠. 맞아요?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권리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야? 의무의 부정이야. 얘는 의무를 했어 안 했어가 되게 중요하다면 얘는 의무의 부정이래. 의무의 부정이 뭐야? 예시야. A를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A를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자유가 있다는 건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가 돼? 이거 이해가 되는 거지. 맞아요?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청구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지. 맞아요? 자, 이때 Y는 X가 A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자유권에서는 상대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자유권은 얘는 의무가 있어. 청구와 의무는 대응관계인데 자유와 의무는 뭐예요? 관련 있지 않아. 즉 그래서 뭐가 돼요?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방해해도 뭔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자유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의 청구권 없음과 대응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 의무가 뭐니까? 없으니까. 얘는 의무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없으면 대응하는 거지만 얘는 의무가 뭐해? 의무를 주장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의무랑 상관없는 애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의무의 유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의무도 역시 뭐예요? 관련이 있는 거지요. 셋째, 권능으로서의 권리다. 이는 X가 상대방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라고 얘기했어. 이번에는 뭐가 드러났어요? X의 법적 효과를 야기한다면 X는 Y에게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얘는 법적 C를 야기가 뭐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법적인 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면 그럼 그게 뭐가 된다? 법적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권능이 뭐가 돼요? 의미지. 권능은 뭐가 있어야 돼? 법률 행위를 통해야 돼. 그러면 법률 행위가 없으면 안 돼요. 가령 뭐가 돼? 예시가 되는 거지. 소송할 권리 이게 다 뭐해? 법률을 통해서.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힘을 가지니까 법률 행위가 없으면 가질 수 없는. 네. 맞아요. 그것도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면제권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권리잖아. 맞아요? 어떤 권리야? 법률 행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힘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을 때 뭐해?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상대도 뭐해?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셔야 되죠. 면제권은 이는 X에게 C라는 효과를 야기할 법적 권능이 상대방 Y에게 없다면 이라고 얘기해. 이거 똑같은 조건인데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X는 Y에 대하여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법적 면제를 가진다. 권능이 없다면 이라고 했을 때 효과에 뭔다? 면제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Y가 X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형성, 변결, 소멸시키는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이거 똑같은 거야. 뭐가 돼? 법적 권능이 없다는 건 뭐야? 권능이 없다. 그럼 면제권이랑 권능은 뭐예요? 묶이실 수 있죠? 면제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할 권능 없음과 대응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왜? 대응관계 무엇? 권능이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므로 결과 면제권의 부정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면제권의 부정은 뭐래? 권능이 있으면 면제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가령 예시가 되어져 있어요.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토지가 처분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묶어서 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지요? 그럼 16번 같은 경우는 가 읽었으니까 권리의 기본 건주와 그 의미들을 뭐하고 있어요? 예, 들으시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하나 보고 지우실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드러나 있는 문제가 17번 아직 안 읽어서 못 보고요. 18번 자유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내가 담 넘어 자유권에서 이 조건이 뭐였어? 법적 의무가 없어야 돼. 만일 내가 담 넘어 이웃의 건물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했지. 자유권의 얘의 조건절은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의무가 없다면 뭐가 돼 있다? 권리가 있는 거지요. 맞아요? 그러면 구경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권리가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응시켰다며. 그러면 권리가 있다는 게 뭐였어? 그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해야 되는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얘는 권리의 유무가 아니라 의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치? 만일 나와 친구가 길가에 낙엽을 보았을 때 내가 낙엽을 줄 권리가 있다면 얘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제시가 되어져 있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얘는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 근데 아까 했던 자유권은 의무가 없다면 뭐가 되는 거야?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의무가 없으면 자유권을 가진데 이때 우리 중요한 게 뭐였어요? 상대도 뭐야? 방해할 수. 그치. 상대는 방해할 수 있어. 방해할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행위를 뭐해? 막을 자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1번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이게 자유권이겠지. 그치? 자유권이 있다면 상대방이 방해하는 것도 뭐해? 가능해. 근데 그 이웃은 내가 구경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게 세울 수 없다가 아니라 그치? 2번 만일 나와 친구가 길가에 낙엽을 줬을 때 내가 줄 권리가 있다면 그 친구도 낙엽을 뭐 할 수 있어? 줄 수 있거나 줍는 걸 뭐해? 방해할 수 있는 거지? 만일 내가 내 자동차를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친구는 나에게 내 자동차를 빌릴 수 없다는 것이 라고 했을 때 빌려주지 않은데 그럼 얘는 뭐해? 빌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얘는 내 권리에 따라서 얘의 권리도 뭐해? 제한을 받게 되지요. 내 권리가 얘의 권리에 뭐 한 거야? 제한을 준 거잖아. 근데 내 권리는 얘한테 뭐해? 줄 수 없는 게 자유권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뭐해? 네. 근데 3번은 어떤 권리? 3번 같은 경우는 내 권리가 있으면 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행위 의무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권능이겠지. 내 거 안 빌려줄 권리가 있어. 내 거니까. 소유주니까. 근데 뭐해? 걔가 그거를 마음대로 뭐해? 빌려가면 그렇죠. 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면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겠죠. 만일 내가 이웃의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 나의 권리는 뭐야? 들어가는 권리야. 그 이웃은 내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이거 뭐가 돼? 행위를 방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4번이죠? 근데 저게 깔고 네. 저것도 권능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권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법적 효과를 야기해야 돼. 맞아요? 권능과 면제권의 포인트는 뭐냐면 법적인 능력인 거야. 맞아요? 법률 관계지. 가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법의 문제예요? 내 차를 빌려주고 빌려주지 않는 것은 빌려줌으로써 이길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사고 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맞아요? 3번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가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법적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맞아요? 5번에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옷 입을 권리가 있다면 옷을 입고 안 입고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유권에 해당할 수 있는데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 걸 허용이 아니라 뭐야? 막을 수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두 개랑 헷갈리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3, 4번. 네. 그렇지. 그러실 수 있어요. 왜? 내 맘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얘는 지금 지문 자체가 분류가 돼 있어요. 권리의 종류를 4개로 나뉘었는데 이 4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로 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법률 뭐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의무, 행위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방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대적이냐 상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실 수 있지요. 맞아요? 그렇게 보셨으면 답을 좀 더 보실 수 있으셨어야 하고요. 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그럼 저게 자유권이 되려면 지문 구조상 어떻게 돼야 되게?
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게 자유권이어야 돼. 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지. 빌려주지 하지 못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나 빌려주기 싫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빌려줘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왜?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크게 나눠 놓는다면 법적 자유권이니까 분류시켰을 때 이거 의무야 의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의무 아니니까 맞아요?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은 상대의 방해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보시면 되고 두 개가 헷갈리셨다면 이때 헷갈려면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법률의 문제가 엮이느냐 안 엮이느냐를 보실 수 있으셔야겠지요. 맞아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가면 20번 문제에 가와나를 바탕으로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보기 가에 대한 반응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는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야. 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이유가 되는 거지. 출판의 자유, 자유권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자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를 비롯해서 다른 누구도 권능에게도 뭐해?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권능이니까 뭐 나와야 돼? 면제권이나 권능. 그렇죠. 근데 권능에 지배받지 않으니까 얘는 뭐 해야 돼? 둘 다 아니고. 권능에 지배받지 않는다. 또한 국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고 의무를 뭐해?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의무도 뭐야?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권능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권능이 뭐야?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면제권이어야지 왜 면제권도 아니야? 없는 게 존재하는 거 저렇게 되는 아니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할 권능이 없는 거잖아. 맞아요? 할 권능이 없다. 없는 거고 얘는 지배받지 않는 거야. 지배받지 않는다는 건 권능은 뭐야? 있지만 그치? 할 게 없다는 거지. 그치?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호펠드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권능, 면제권이 나와야지. 권능이 없으니까. 맞아요? 2번은 뭐가 돼 있어? 권능이 없어서 권능이 돼, 안 돼? 권능이 없는데 권능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이라고 했을 때 권능이 없어서 면제권, 얘도 이제 면제권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어서 가를 면제권으로 뭐야? 설명하는데 국민이 좌지우지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얘는 뭐예요? 국가의 권능 아래 놓여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얘는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능이라는 거 여기 지문에서 지시돼요. 다른 누구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얘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권능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법적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 혹은 한다 라고 얘기해서 법률 지배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걸 행사한다고 뭐가 돼? 법적인 효과를 받지 않는다니까 권능에 지배하지 않는다는 뭐가 돼? 언론 출판을 한다고 뭐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법적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니까 면제권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권능을 설명하고 있는 애들은 지우셔야 하고 얘는 권능 얘기 나왔으니까 5번도 지우시면 안 되겠지요. 맞아요? 그 다음 둘 다 얘네들은 뭐가 돼? 권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기본적 권리로서 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 권리라고 이야기한 것도 맞고 국민의 권능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해서 헷갈렸다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에서 나를 가지고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나와 관련지어서 보시면 나가 문제였어? 강한 문제였어? 이 문제? 둘 다 문제였죠. 둘 다 문제였어요? 자, 근대 이후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자 법 철학은 권리의 근본적인 성격을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의한 선택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놓고 논쟁했어. 나가 왜 이해가 안 갔을까? 이해가 안 가기는 가에서 정리가 왔는데
네. 나도 정리가 딱히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쵸? 얘는 중심화제와 관련지어서 있고 전개 방식 자체는 분류지요.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두 개가 뭐예요? 묶이셔서 분류되어서 이해하셨으면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됐다면 얘 같은 경우는 나 읽으면서 가가 정리가 안 됐는데 나도 조금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면 첫 문장 읽으면서 아씨 이러면서 읽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게요? 첫 문장이 4줄이에요. 첫 문장이 4줄이지요? 그럼 법철학은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논쟁한 거예요. 관점이 몇 개겠어요? 의사와 이 2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의사의 선택에서 관점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권리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뭐예요? 논쟁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은 어떻게 될까요? 권리의 성격에 따른 대립이겠지. 2개가 같이 나오겠지요? 비교, 대조될 거니까 기준점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의사설은 뭐예요? 존중되는 의사. 이익설은 그치 보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의사설의 기본적 입장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법률 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해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에 있음을 법정으로 인정하는 거래. 이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야. 첫 문장 4줄이었지. 두 번째 문장은 2줄이야. 괜찮았어? 근데 다시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몇 줄이에요? 4줄이에요. 맞아요? 근데 권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 4줄 여기요? 네. 그래서요. 의사설의 기본적 입장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권리가 있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법률 관계에서 응. 네.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우월하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맞아요? 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법률 관계랑 관련지어져 있는 건 우리 권능이나 면접권과 관련지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더 쉽게 얘기하면 뭐해? 그냥 권리를 갖는 사람이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권리랑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봤어. 하트는 의사설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권리는 사람이 짱이야. 근데 권리가 있으면 뭐가 돼?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뭐가? 청구권과도 비교가 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이유가 뭐 때문이래? 권리자의 선택이 뭐야? 권리의 의무, 본질,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건 뭐야? 법이 권능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뭐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면제권이 아니라면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대. 그럼 당연히 얘는 이 권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요? 그치? 권능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청구권처럼 뭐가 돼야 돼? 법적인 뭐에? 권능이 부여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섞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얘는 이 2개가 섞인 거지. 청구권과 청구권 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청구권이 있는 청구권만 뭐가 되는 거야?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요.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라고 이야기했어. 뭐가 돼? 의사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관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난점 다른 말로 뭐가 돼? 문제점, 한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권리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건 다시 얘기하면 권리자의 조건이 이성적이어야 돼. 가령 사람이 동물보호 의무를 갖는다 하더라도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긴 어려워. 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뭐가 아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설은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얘는 조건이 있으니까 뭐해?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의사설은 면제권을 갖는 어떤 사람이 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타인의 권능 아래에 놓일 권리, 즉 스스로를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들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증명한대. 이거 무슨 얘기야? 면제권을 포기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래요? 권능이 없어요.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뭐가 되는 거야? 구속되는. 그치. 타인의 권능 아래 놓이는 권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난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자, 하지만 현대에서 이런 상황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 네. 그러면 뭐해? 머리가 더 아프기 전에 문제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럼 17번 문제 같은 경우를 가시게 되면 자, 17번에 1번 하트 X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라고 했을 때 조건절이에요. 그럼 뭐해? 권능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권능이 뭐야? 이지. 권리. 그럼 권리도 없다. 그래서 1번도 맞지요? 2번 X가 Y에 대해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 이거 지문에 뭘로 바꾸시면 돼요? 의무 이행 여부. 면제권 포기한 거야.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게 청구권이잖아. 네. 얘가 지금 아까 청구권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면제권을 포기한다? 그럼 뭐예요? 청구권을 포기했다? 권리니까. 맞아요? 권리를 포기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면제권에 포인트를 맞지 말고 뭐가 돼? 권리를 포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권리 포기하면 어떻게 된대요? 타인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타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 2번은 뭐해? X가 Y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 나는 네가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뭐 한 거야? 의무 이행 요청이 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무 이행 요청을 뭐 했어? 여기 아까 청구권에서 의무 이행에 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걸 포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X는 자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권능을 부정하는 거야? 권리를 포기한 거지. 맞아요? 권능을 부정한 거야 얘가? 잠깐만 해석 자체를 잘못해서 맞힌 것 같은데. 네. 얘는 뭐가 돼? 라고 얘기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는 권리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뭐해? 의무 이행 요청을 뭐 한 거야? 포기한 거야. 포기했다는 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포기한다는 건 있는 걸 안 하는 게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그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얘는 뭐가 돼? 라고 얘기하면 이행을 포기한다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 뭐해? 나는 능력이 있는데 뭐해?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부정한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답 2번이에요. 얘도 뭐해? 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뭐해?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야. 내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포기했다는 건 내 권능, 내가 법적인 능력을 부정하는 거야? 아니지. 내 능력을 남에게 넘겨준 거니까. 맞아. 이걸로 해석하든 이걸로 해석하든 똑같아요.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아요. 네.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아요. 되셨어요? 자, 그럼 20번 갈까요? 아까 우리에게 2개가 남아져 있었는데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국민이 권능을 행사할 때만 권리가 있을 때, 권능이 있을 때만 뭐라 그랬어?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뭐해? 누구도 갖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국민이 권능이 없다면 권리도 아니야가 맞겠지.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4번은 하트라면 가는 국가의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럼 하트가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의무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얘는 권리는 의무랑 뭐해? 대응된다 그랬지. 의무가 중요하면 권리가 그만큼 크다 뭐 이런 아니면 권리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권리랑 의무는 연관성이 있지만 의무 때문에 권리가 발생해? 반대쪽이요. 예. 근데요. 그렇죠.
근데 왜 어디를 고르셨을까요? 뭘 보셨을까요? 면접권까지는 잘 고르신 것 같은데. 네. 뭐가 돼? 순서 문제로 보셔도 되고요. 얘는 순서 문제로 말 그대로 권리 때문에 의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화살표 잘못됐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얘가 권리의 조건이 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 권리의 조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오히려 권리의 조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건이 틀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늘 얘기했지만 국어가 답이 되는 가정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문제도 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설명한 거랑 본인이 이해한 거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뭐해? 같은 거야. 지문이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밑에 안 읽어도 답은 나왔는데 또 나는 또 다 끝까지 읽으셨어요? 네. 네. 왜? 정리가 안 되거나 이해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거기까지 읽고 문제로 가세요. 왜? 정리도 안 됐는데 더 읽으면 뭐해? 정보만 늘어나. 정보가 늘어나면 선택지를 읽을 때 뭐가 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헷갈렸었던 문제들이나 이런 게 그 아랫부분에 있지 않았는가를 보세요. 네. 35번은 서술상의 특징이랑 관련지어서 보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점과 관련지어서 이해하셨습니까의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36번 같은 경우는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 얘는 기억의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볼까? 그러면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면 이러고 있어. 이러한이 뭐야? 앞에를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뭐해? 아들은 을에 고집을 세웠겠지? 맞아요? 아들이 고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조건절이야. 어머니는 만족해 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머니는 이러한 경우 아들이 고집 세우는 부분에서 뭐가 돼요? 좋게 생각을 좋게 생각을 안 한다고? 앞에 그렇게 그러나 역접이잖아.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그치. 이러한 경우가 그 앞에 아들이 고집을 뭐야? 세울 때. 이거 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아들은 을에 제 고집을 세웠다. 아들의 고집 센 것을 물론 어머니는 좋게 생각 안 했어. 그러나 이러한 경우니까 이러한 경우가 뭐해? 아들이 고집을 세우는 경우지. 맞아요?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평소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뭐해? 고집 세우는 경우겠지. 근데 중요한 거 아들이 고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조건절 어머니는 만족했으니까 이러한 경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 엄마는 뭐해? 좋아하는 거지. 그럼 1번에 기억에서 자신을 위하는 구보의 마음 씀씀이에 끊어. 그럼 이게 뭐해? 이게 구보가 고집 부리는 게 엄마 생각인가 그랬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바로 앞에 내 생각 말고 네 양말 신나라에 네가 아들이겠지. 근데 내 생각은 그럼 뭐겠어? 엄마겠지. 그럼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맞고요. 뿌듯하고 좋아하는 것도 맞겠지요? 니은에는 앞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구보의 만족감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니은은 구보의 만족감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나와요? 가족에게 가장 노릇을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니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아니에요. 넉넉해요. 갖다 끓이세요. 그리고 뭐 했대? 돈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가? 구보가 뭐해? 넉넉하다 그러고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구나. 구보가 뭐해? 좋아하는 상황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 여기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가가 물음표가 되셔야 되고 3번의 디귿에는 구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했어. 부담감이 물음표가 쳐줄 수는 있지만 어머니는 얼마를 주저한다. 뭐 아들이 내놓은 돈을 보고 주저하는 것 그랬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는 맞지요. 4번의 리을이라고 이야기하면 리을에는 구보가 처한 상황에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동경에 건너가 공부하고 온 내 아들이 구에도 일자리가 없다. 뭐해? 구보가 처한 상황이지요?
그것이 뭐에? 믿어지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맞겠지요? 5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미음에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망설이는 구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의 일 있는 듯 쉽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지. 멈췄어. 근데 그 뒤에 뭐해? 어디 갈까 생각해 본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다. 한 군데라도 그가 갈 곳은 없었다야. 그럼 갈 데는 많은데 뭐가 돼? 목적지는 없으니까 왜 멈췄을까요? 고민하고 있겠지요. 맞아요? 근데 이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구보가 가장 노릇을 해요? 제가 모르는 내용일 거라고. 여기 니은 바로 앞부분에서 아들은 치마 두 감의 가격을 묻고 그리고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해. 혹은 밤을 새우기까지 해. 아들이 번 돈은 결코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앞으로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거야? 이 부분이 아닌 거지, 그치? 인물의 처지 상황을 보셨습니까?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23번 문제만 푸는 방식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거랑 적절하지 않은 거랑은 문제 푸는 게 달라야 돼. 근데 독서는 그딴 게 아니에요. 독서도 마찬가지지. 적절한 거면 지우면서 들어가고 적절하지 않은 거면. 적절한 거면 하나만 맞잖아. 네. 맞아? 중심 화제의 뭐야? 전체잖아. 맞아?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면 내용이 같이. 4개가 맞잖아. 지금 표현상의 특징에서.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내용일치니까 이거는 표현 방법들이 뭐해? 물론 이 선택지가 표현 방식에 뭐가 나와져 있는 거야? 내용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화법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문학에서 얘 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나오면 문제 되게 오래 걸려. 왜냐하면 중심, 단락, 정리하고 뭐 해야 돼? 거기에 표현 방식은 뭐야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이거를 만약에 얘처럼 전체 가지고 풀다 보면 반드시 뭐 해야 되게? 돌아와야 돼. 왜냐면 2개 남아. 근데 저번에 쌤이 어려운 문제는 적절하니 많다고 하잖아요. 내용일치 문제. 내용일치 문제. 얘는 지금 우리 표현 문제. 적절한 문제는 내용상의 적절한 거는 내용에 적절한 걸 묻는 문제는 진짜 이 글의 중요한 거 이해했어. 그래서 추론 문제 내용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중심 내용 가지고 지워져. 이거 있었고 헷갈리는 거 뭐야? 뒷받침에서 헷갈리는 거 하나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건 내용이 4개가 맞는 거니까 그건 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얘는 표현이잖아, 표현. 표현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 23번처럼 뭐 해야 돼? 이게 있어, 예시 있어, 없어? 이게 봐야 돼. 얘가 있는지 예를 들어가 혹은 가령이 있는지 예를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령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단어 하나잖아. 그치? 전체 내용이 아니면 가령이 나와져 있고 무엇으로 나뉜다 이렇게 나누면 이 나뉜다를 내가 무엇으로 나뉜다 그랬을 때 이 무엇을 나눈다 그럼 이게 표현 방식이 뭐가 되겠어? 분류나 분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무엇을 분류 분석해서 근데 내가 나뉜다에 밑줄 안 쳐놓으면 뭐해? 이게 분류가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누는 거 있으면 되게 시간이 걸렸겠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얘기했잖아. 표현 방식이 적절한 거 물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거 물어보면 애들이 늘 얘기했지만 표현에 적절한 걸 묻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다른 거에서 좀 시간 쓸 거를 뭐 해줄게? 조절해줄게. 근데 정말 별거 이거 애들이 되게 신기한 게 적절한 거랑 표현상의 적절한 거랑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상의 적절한 거랑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와 관련되어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푸는 방식이 내가 같았게 달랐게. 보기에서 적절한 거는 얘를 반드시 뭐 했어?
읽었어. 얘 지금 적절한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윗글에 무엇과 관련되는지 지문의 키워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뭐 해야 돼? 잡아야 되는 애기 때문에 보기 같은 경우는 뭐해? 적절한 거 그러면 보기를 대입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 네 개는 맞으니까 선택지들끼리 비슷한 얘기 할 거라서 보기 안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면 네 개가 맞는 거니까 뭐야? 아, 대충 무슨 내용이구나.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장 중요한 내용들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핵심, 중심만 찾아서 보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표현이란 말이야.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걸. 얘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 적절하지 않은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되게 신기한 게 문제를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만 나눠. 이거 무슨 문제야? 그러면 적절한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야?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 읽고요. 적절하지 않은 건 어떻게 풀어? 읽고. 모든 국어 문제는 읽고 푸는 거야. 근데 뭘 먼저 읽을 거냐고. 무엇을 먼저 읽고 무엇을 먼저 제거하면서 푸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읽고 풀어. 내가 보기엔 네가 23번에 이거 표현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적으로 내용은 적절한 거 많이 물어봐,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봐? 적절하죠.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게 80% 이상 물어봐. 적절한 거는 일반적으로 추론이나 이해 문제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우리 재작년 수능에 적절한 문제가 5문제 중에 3개가 적절해. 근데 그런 문제가 매 지문마다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재작년에 뭐라 그랬어? 시험 더럽게 어려워. 왜? 문제를 죄다 다 이해하고 정리하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용은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얘를 많이 내지 않아. 맞아? 근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표현은 적절한 거야. 화제의 전체 내용, 전체의 흐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3등급 이상의 애들은 적절한 문제에서 잘 안 틀려. 표현과 관련되어서는. 근데 3등급 이상의 애들도 얘네들이 잘 안 나와. 얘가 나오고 얘는 잘 안 나오니까 애들이 가끔 풀다가 첫 번째 하는 실수가 뭐야? 문제 풀다가 적절한 거 골랐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시의 표현상의 특징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3등급 이상 애들한테 표현상의 특징이 어려워?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아. 가끔 헷갈릴 수 있는데 특히나 EBS랑 연계가 되면 내가 아는 작품이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을 몰라서 틀리지 않아. 첫 번째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맨날 얘를 골랐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해? 적절한 거 골랐어요. 이렇게가 되고 두 번째가 아니면 뭐해? 문제 풀다가 적절한 거 풀다가 선지가 뭔가 이상해. 그러고 봤더니 적절하지 않은 거였네는 판단했어. 그랬는데 판단하고 다시 뭐 해야 돼?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갈 때는 마음이 급해. 내가 시간이 막 여유가 남아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해? 빨리 풀어. 처음에 볼 때처럼 풀지 않아. 그러니까 막 있다가 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없어 아니고 없는 것 같아.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가거나 아니면 뭐해? 처음처럼 읽어서 시간을 잡아먹거나. 그게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표현상의 특징이 얘야? 그럼 얘 뭐해? 표현 방식이 내가 가 읽기 전에 가와 관련되는 거 뭐뭐 있는지만 보면 돼. 어차피 처음에 해석은 한번 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에서 뭐가 돼? 답이 나와. 맞아요? 실제로 23번 답 어디서 나왔어? 가에서 나왔어. 근데 내가 두 번째 읽을 때 뭐가 되게? 두 번째 읽을 때는 훑는다니까 진짜. 비문학은 훑는 게 중요해. 그치? 왜? 내가 첫 번째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거기에 헷갈렸던 부분이 어디 있는지만 파악하면 돼. 근데 시가 왜 짧게? 시는 짧아. 한 번에 제대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고 늘 나오는 문제라서 올해 수능에 뭐 할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3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꼭 기억해 두시고 푸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23번 문제도 뭐 했다면? 급하게 푸지 않으셨다면, 그치? 다시 보지 않고 처음에 골랐다면, 그러면 23번 문제 안 틀렸겠지. 23번 문제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나를 읽을 때 보다 뭐예요? 맘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셨겠죠. 맞아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 유형들이 어떤 건지를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